예, 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정말 간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앉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선 때 있었던 일, 총선 결산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선언했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봤다.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게 제 결론이고요. 좌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보고 좀 빨리 내려왔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냐.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역분들이 많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빨리 내려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만들어진 게 1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를 찾아온 거는 11월 달이고 그 다음에 대구시당 위원장을 해달라고 한 건 12월 달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 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죠. 사실은 개혁신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멤버 중에는 제가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 영입됐고 어떻게 보면 천하람이나 허은하나 나머지 분들도 결심을 하기 전에 먼저 결심을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당을 만들 결심을 하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를 바꿔야지 결국 국민의힘과의 보수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고 보수의 주류를 교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흔쾌히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가겠다고 얘기했고 어떤 역할을 맡겨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저 혼자라도 대구에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죠. 그래서 이준석하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조홍천, 천하람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심지어 이제 조호영도 공천 떨어지면 우리가 영입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철희 얘기가 나왔어요. 이철희 의원. 그래서 이철희까지도 컨택을 하고 있나 접촉을 하고 있나 아니면 계획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이준석을 믿고 이철이 그 정도 멤버들까지 다 내려오면 정말로 대구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대구에 그 다음에 스타들이 내려와서 모든 언론 카메라를 대구로 집중시키고 우리가 각 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뭉쳐서 선거운동을 하면 대구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전략에 저는 신묘막측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동의하고 제일 먼저 대구에 제가 깃발을 꽂았는데 결국은 이제 대구에 저 혼자 남게 됐죠. 그리고 제가 대구에 와보니까 제가 6개월 전 아니라 지금부터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죽으라고 4년 내내 뛰어도 이번과 같은 그 선거 구도에서는 인물과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전혀 무용지물이다. 대구에서는 몰라요. 4년 내내 열심히 뛰었다면 15%는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선과는 거리가 멀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은 사실은 제가 노리고 왔다기보다 그냥 수성구 중에 수성갑은 이준석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수성을은 왜냐면 수성갑이 정치 1번지니까 아니면 주호영 의원 영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호영이나 이준석 정도가 와야 된다고 제가 수성갑을 비웠고 그 다음에 수성을 결국 제 고향이 수성구니까 수성을로 사실 밀려서 제가 안전하게 온 곳이 수성을이었는데 막판에 사실은 우리도 자체 여론조사도 좀 돌려보고 했는데 10%는 넘었어요. 계속 10%는 넘었는데 전국적으로 사실 다른 개혁신당 후보들 봐도 5% 넘었던 것도 다 2%, 3%대로 주저앉고 했던 게 특히나 영남 쪽은 부산도 그랬을 거고 다 주저앉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지역주의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문재인이 나서는 바람에 부산은 한 서너 개, 많게는 한 5개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빼고 다 그냥 국민의힘으로 상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도 그냥 똘똘 뭉쳐서 대구 특히나 수성을은 인구가 적은 데다가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내내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대구의 평균 투표율보다 대구는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낮았는데 수성구는 한 5% 이상 높았다. 그거는 농민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 나와서 그냥 빨간 걸로 결집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호감을 가졌던 분들도 그냥 다 빠졌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같으면 저보고 뭐 정책을 얘기 안 하냐, 뭐 인물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인물은 이 정도면 뭐 훌륭해요, 대구에서. 근데 이제 정책도 뭐 얘기를 했지만 정책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정책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어차피 믿지도 않고 수성남부선을 그렇게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하겠다고 했지만 그쪽 중동, 상동, 파동 지역은 원래 이 국민의힘 텃밭이었고 이번에도 상동 지역만 조금 제가 연설을 많이 했던 지역만 표가 올라갔고 나머지 지역은 이 현수막만 갖다 붙여가지고는 현수막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국민의힘도 몇 개 갖다 붙이고 허겁지겁 갖다 붙이고 그 지역 돌면서 수성남부선 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약발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가서 연설을 마이크를 잡고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을 연설했는데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나중에는 진이 빠져가지고 저희 대구에 있는 숙소 아파트 그 현관 입구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막 몇 번이나 잘못 누르고 있으니까 옆에 선거 자원봉사 왔던 우리 인천에서 왔던 그 교수님이 그걸 눌러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온 지 이틀인가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눌러주시고 저는 그걸 잊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구는 또 뭐 다른 지역이 다 어려웠겠지만 대구는 특히 더 어려웠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민주당이 안 나왔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우리 당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공격을 하는데 내려와 보시면 여기서 내려왔던 분들 같이 선거를 자원봉사했던 분들 도운 분들은 느끼지만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도 결국 결집을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막판에 되니까 윤석열 심판, 윤석열 탄핵 이런 이 강도가 센 발언들을 하는 민주당 쪽 정확하게는 그쪽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오준호라고 그 후보는 기본소득당의 공동대표고 용인하고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쨌든 대권 후보를 했죠. 기본소득당 대권 후보로 완주를 아주 저조한 성적을 받았지만 완주를 했고 나름 실력도 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기 이번에 선거하면서 처음에는 새진보연합이라는 걸 강조해서 선거를 했는데 자기들은 뭐 개혁신당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도권에서 얻는 대로 2% 3% 특히 대구 경북은 첫 여론조사에서 많은 숫자들이 0%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0% 1% 나왔죠. 그걸 가지고 저를 또 미워하는 쪽에서는 많이 놀리고 조대훈이 뭐 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상태였기 때문에 새진보연합도 그냥 가볍게 보고 내려왔다가 제가 막 따라가고 자체적으로 돌린 데서 10% 이상 나오고 하니까 거기도 막판에 현수막을 한 3번쯤 갈아 끼웠어요. 우리는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너무 비싸서 다 못 붙였는데 현수막 보통 이 큰 사이즈 대구에서는 아주 큰 사이즈는 도로 크기가 안 돼서 못 붙이는데 사이즈를 보통 지금 붙이면 한 5만 5천 원에 붙이는 거를 당시에는 16만 원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딱 22개 이 선관위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딱 붙이고 그 돈도 겨우 마련해서 붙였는데 기본소득당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지를 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례 6번으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선거운동원을 40명 풀로 썼을 거예요. 저희는 막판에는 4명밖에 못 썼거든요. 돈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자원봉사로 이제 선거를 했는데 당에서 지원금 하나 없었고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던 그러니까 10%도 못 받아서 돈을 다 날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지금 타격이 너무 큰데 돈을 다 날렸기 때문에 만약에 남들 하는 것처럼 유세차하고 다 그냥 홍보물도 기획사 맡기고 12페이지 다 하고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쯤 파산해서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생각도 꿈도 못 꿨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소득당 그쪽에서 나중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더불어민주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모든 표 현수막과 똑같은 색깔과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일자를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그건 팔자를 노란색. 그러니까 심지어 더불어민주 후보 오준호 이렇게 쓴 거예요. 민주당 쓰면 그거는 이제 틀린 건데 더불어민주 후보. 그리고 선거 명함을 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오준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보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라고 명함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심상치 않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막판에 저희 명함을 줬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명함을 받지 않고 민주당 후보 명함을 받아가는 걸 보고 사실 그 대권행역은 제가 한 20번 이상 갔던 곳이고 그 용해인당 후보가 나타나기 전까지 제가 이미 한 달 넘게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되게 우호적이었는데 막판에 기운이 바뀌는 걸 보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뭐 우리 선거운동원들이 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막판에 결국은 빨간 거는 빨간 것대로 파란 거는 파란 것대로 총 결집을 했다. 특히 대구는 더 그랬다. 그 가운데 사실은 7,000표 가까이 7.38%를 얻은 거는 사실 기적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뒤풀이하면서 한번 울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이런 서슬퍼런 대구에서 늘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이준석이 당하기가 그 배신자들 이런 소리를 듣고 너희들은 3% 못 받고 이번 총선 후에 없어져야 돼. 망해야 돼. 이걸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를 찍은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약간 착각했던 거는 한 10%는 훨씬 넘었고 15%까지도 갈 거라고 봤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카운터를 해보니까 수백 명이 우리 귀에 딱 와서 7번 찍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찍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찍었어 하는 게 그분들도 7번 찍었다고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까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또 꺼리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와서만 자기 양심에 떳떳하다는 걸 7번을 얘기하실 정도니 주변에 그분들이 7번 찍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나. 정말 절친하고 이런 분들 동문이나 선후배나 뭐 교회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주변에다가 7번 좀 찍어달라고 우리 대원이 찍어달라고 심지어 그분들도 이준석이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조대원 보고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겨우 모은 게 뭐 6,800 몇십 표를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그건 정말 미랄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 7,000표 중에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을 보고 찍은 표는 한 700표 미만인 것 같고 정말 그 조대원을 보고 불쌍해서 아니면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대구도 바뀌어야 된다 싶고 정말 어떤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말 우리 대구에서 기다리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인물이 또 너무 표를 적게 받아서 이번에 되진 않겠지만 너무 표를 적게 받아서 대구를 떠날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서 찍은 게 한 6,700표 예를 들면 뭐 제가 얻은 표 중에 한 700표 미만이 당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저희 운동원들하고 저하고 정말로 두 달 넘게 혼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은 표가 진짜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연설해가면서 했던 표가 그 표였던 것 같고 그게 맥시멈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는 7만 표를 얻었지만 그 후보를 보고 찍은 표는 아마 700표도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당을 보고 얻은 표가 700표가 안 되듯이 그 표도 아마 700표가 안 되고 국민의힘이란 당을 보고 찍은 표가 69,300표 이상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미랄로 삼아서 대구에서 더 힘을 내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처음에 이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4년 했어도요. 역시 다음에도 당선이 안 된다. 분명한 거는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대구는 당선이 안 된다. 15% 못 얻을 확률이 내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대구에 출마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경북은 한 명도 출마 안 했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누가 출마하겠습니까? 조대원 말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됐으니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년 뒤에 대구시장 아니면 대구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내려오겠어요? 내려오면 뭐 좋죠.
내려와야 우리 당 지도부도 현실을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가 전국 정당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도 수권 정당, 전국 정당이 돼야 되듯이 우리 개혁신당도 수권 정당, 전국 정당이 되지 않고는 이젠 대구 경북은 답이 없다. 뭐 호남은 다 하겠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제가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하냐, 국민이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보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를 결국 선택을 하고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당제 구도에서 상대당이 있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중도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 스스로를 정의당처럼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이삭죽기만 해가지고는 당이 100년 정당이 되긴 어렵다. 그럼 결국은 우리도 보수 진보 한쪽을 택해서 선명성 경쟁으로 이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를 둘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 포지션을 차지해야지 이 진보든, 우리가 진보로 갔다면 보수, 이 사이비, 남아있는 사이비 보수, 우리가 보수로 갔으면 남아있는 사이비 진보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는 거지, 그냥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당이냐고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이다. 이준석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지금 미워하고 미련이 남아있고 하는 걸 보면 보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천하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20년 동안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희망적이라고 봤던 거는 제가 대구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양남당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TK당이고, 근데 영남 강남당인데 그 중에도 TK당인데, TK에 있는 국회의원들 제가 연설도 들어보고 만나보고 여기 그 TK의 그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시도의원들 수준도 보고 했지만 구의원들 수도권하고는 차이가 많다. 수준이 많이 낮다. 정말이에요. 수준이 많이 낮고, 여기는 우리가 선명성 경쟁을 하고 실력 경쟁을 하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수의 이 스탠스를 가지고 진짜 보수, 바른 보수, 국민이 바라는, 국민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는다. 국민은 자기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시켜주고 미래를 밝게 해주는 정당과 정치인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주류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진보 가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결국 대구 경북에 있는 이 가짜 보수를 무너뜨리고 대구 경북을 접수하고 흡수하는, 그리고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이 방법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대안이다. 나아갈 바다. 우리가 전라도 가가지고 민주당 호남 사람들 마음을 얻어서 전라도를 민주당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당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으로 갔지만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청와대 비선 개입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민주당을 갔지, 조홍천 의원도 결국은 대구 사람이고 이쪽에 대해서 훨씬 더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캐릭터에 여기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저기는 사실은 저기가 어떻게 보면 저기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 부자들 정당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민주당도 자기 스스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입으로는 계속 진보라고 얘기하니까 엇박자가 나고, 여기는 뭐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수구 집단이고 구태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때도 느꼈지만 실력으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를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무시했다고. 니들이 해본들 해봐라. 우리 목표는 이번에 득표가 90%다 이랬다고. 자기 지난번 70% 얻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저희들 신고 많이 했는지 알아요? 명함 조금만 뿌려도 후보감대 뿌렸다. 뭐 숫자가 맞느냐. 뭐가 어떤 분이 또 벽보 하나를 붙이는데 차량에게 붙이는데 그걸 잘못해가 자기 노인분이라 90 다 된 분이라가 자기 절을 아껴서 우리 교회 어른이 자기 차에도 붙이고 뭐 자기 카센터에도 붙이고 이랬더니 그거 막 30분도 안 돼가 신고 들어가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고발했거든 걔들이. 그 정도로 경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체 악착같이 지더라도 악착같이 하자고 국민의힘 후보 있는데 따라가고 국민의힘 있는데서 연설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결국은 개혁신당이 살 길은 보수의 주류를 바꾸고 대구 경북을 우리 쪽으로 우리의 기반으로 빨리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안 되면 2년 뒤 지방선거 나가도 거의 전패할 거다. 수도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도권도 결국은 광역단체장은 한 석도 못 할 거고 구청장이나 기초단체장 한두 석 할지 모르겠고 대구는 대구 경북은 전멸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당에서 이준석 천하람은 정말 제가 그 연설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왜 이준석이 따라갔냐고 할 때 이준석 같이 막 대구에서는 그랬거든요. 그 싸가지 없고 인간성 안 된 그 막 온갖 험담을 다하는 거기에 공격받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보다 나이가 15살 적다. 근데 따져보면 나도 15살 전에는 저 세대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말하는 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준석 세대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그 생각이나 태도나 말하는 방식이 저하고 잘 맞지가 않는다. 이미 나도 기성세가 다 됐고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우리 막내 삼촌 7살 많으니까 세대가 다른 거지. 15년, 16년, 천하람하면 16년, 17년 차이 나니까 세대가 다른 거죠. 저도 마찬가지 16년, 17년 홍준표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저하고 차이보다 천하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더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요즘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싸가지 없는 게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친 건 없다. 말은 따져보면 형식이 좀 여러분들 듣기에 안 맞아서 그렇지, 거슬려서 그렇지 말은 다 맞는 말이다. 제가 냉정히 판단해보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윤석열, 이재명이다. 윤석열, 이재명이 끼치는 해악이 정말 우리 공동체의 큰 위기지고 위급하지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게 우리 공동체 위기를 만들고 위급하게 만드는 건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친구들이 80년대 이 정치 천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20년, 30년 이끌어가는 시대가 곧 온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구 경북을 우리 보수 정당이라고 추구하면서 대구 경북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사실은 밀어주는 쪽이 어쨌든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을 놓쳐서는 대통령 선거를 못 이겨요. 만약에 대구 경북에 우리가 대권 못 이겨도 좋으니까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밀게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든 제3의 대권 후보를 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민주당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구 경북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 이 젊은 천재, 정치 천재들의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바로 지역과 세대다. 우리 당의 중심은 2030이고 2030들이 엄청나게 깨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여기 모여 스크럼을 짜고 있지만 그래본들 10만 명 미만이고 옆에서 도와줘 본들 100만, 200만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죽을 때까지 제3당만 하다가 끝난다.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고 집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우리의 개혁신당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권 후보도 이준석이 대권 후보 됐을 때 대권 후보도 30대 안 그러면 40대 초반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그보다 나이 더 적은 천하람 비례대표 지역은 순천, 호남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수도권에서 과연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 경북을 떼내고 마음을 얻지 못하고 대권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정당은 결국은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이 어우러진 그렇게 외연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는 쪽이 결국은 승리하는 게임이다. 자기 코어 지지층을 두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외연을 확장해가는 어디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집권하는 당 그 다음에 집권하는 지도자는 관용과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 집권을 하고 결국 그런 그룹과 그런 개인이 시대의 정신과 민심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걸 보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면 50대에다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5060의 마음을 내가 대변해서 우리 당으로 끌어올 수 있고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 씨앗을 이번에 뿌려서 전국에서 비례대표 1등 만들고 그 다음에 수도권 3명, 이원욱, 그 다음에 종천원 빼놓고는 제가 득표를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동력을 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의 전국 정당화, 수권 정당화에 기회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80년대 정치 천재들이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외연을 확장해 주는 게 내가 왜 확장해 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냐. 적어도 그리고 대구 경북을 우리가 이 개혁신당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대구 경북이 어쨌든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총선 때 그렇게 돈을 다 잃었지만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감히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당대회 나가는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밝히는 거는 기탁금이 너무 많으면 저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탁금이. 왜냐하면 기탁금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제 기준에 맞으면 제가 출마를 해서 거기에 당에 기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카메라 앞에 앉아서 당대표가 되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공약도 좀 발표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